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웰컴 대학로 행사 잘 마쳤습니까? 아니요, 내일이랑 모레까지요. 아, 모레까지요? 네, 토요일이 폐막입니다. 어쩐지 얼굴이 하숙해졌네요. 저요? 네. 오늘 거울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가요? 공연 사회 보고 네. 너무 바쁘게 지내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제 그 공연이 하나가 끝났고요. 네. 새로운 새로운 공연이 11월 1일 날 시사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올라갈 예정이어서 요 사이가 약간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괜찮은데. 방금 전에 공연 보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공연 보고 오면 생각보다 꽤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관객들이 이 공연을 왜 좋아하는지 이제 제가 눈치를 채야 되니까 예. 좀 집중해서 보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헬스기 다이어트라고 아시죠? 예, 방송 끝나고 예. 제가 국수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같이 드실래요?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자려고요. 아, 저랑 싫다는 말씀이시군요. 알았어요. 다음에 날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웰컴 대학로 행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 혹시 더 뭐 소개해 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웰컴 대학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내일이랑 모레 야외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야외 무대가 계속 있거든요. 프린지 행사가요. 아직도 행사 좀 재밌겠는데요. 네, 그 다양한 공연들 서커스 1인 서커스 막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전에 비 와서 날씨가 조금 추워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시간 내셔서 오시면 그 야외에서 그 분위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갖고 온 공연이요. 네. 이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가 갖고 있는 취지를 공연 한 작품이 이미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고요? 예, 그 작품 제목이 뮤지컬이고요.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작품이에요. 대학로에 있는 아트원 시어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이거든요. 네. 이 작품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막을 올린 건 아닌 거죠? 조금 공연을 시작한 지 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 공연 시작한 지 한 달 이상 됐고요. 예. 이번이 초연도 아니고 재연 공연인데 재연이에요. 예, 예. 제가 왜 웰컴 대학로의 취지를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예.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이 웰컴 대학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웰컴 대학로의 가장 이 행사의 취지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로라는 문화 밀집 이 지역을 국내외의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 대학로 안에 있는 공연 콘텐츠도 외국에 알리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 공연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보고. 제작자랑 이렇게 막 예. 연결시켜주기도 예, 한다고 맞아요.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이 뮤지컬이 202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된 이후에 예. 그때 성과도 꽤 좋았습니다. 예. 관객들 평가도 좋았고 그리고 이 작품 만들어질 때 창작 작품 지원 사업 같은 곳에서 지원금도 받아서 작품을 했고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도 많이 됐고요. 예. 이랬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미 이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공연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예. 이미 외국에 먼저 나가서 공연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이 됐고요. 예. 올해도 그 칭다오랑 난징에서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뮤지컬의 본고장이죠. 영국에서 30분짜리 쇼케이스로 공연이 진행이 된 거죠. 우와, 그래요?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런던 관광 가면 네. 뮤지컬 한 번은 보고 와야 돼. 영국이랑 브로드웨이는 하나 봐줘야죠. 그 꾸벅꾸벅 졸면서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네.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네. 그 밤 시간대 공연할 땐 자야 돼요. 근데 졸면서 봐요 보통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 왜 태양의 서커스 이런 쇼, 라스베가스 쇼, 예. 막 이런 거 아니면 뮤지컬 유명한 것들 이제 외국에서 하면 이거 하나 보고 오고 거기서 이제 티 같은 거 한 장 사갖고 와서 그럼 한 4, 5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다니까요. 네. 그 공연이. 그럼 또 이렇게 자랑삼아 입고 다녀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내용? 아 이게 멋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뭐 앨범이든 뭐든 네. 티셔츠가 남든 하나만 남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추억만 가져오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공연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국에 가서 그 공연에 이제 이 뮤지컬 무대 본고장인 곳에 가서 쇼케이스를 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라흐에스트라는 공연도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고 이제 그 이런 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런 작품을 몇 개 선정을 해서 더 외국에 지원을 보내주는 해줘요?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그 팍팍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를 끝낼 수 있느냐 이코노미냐 수적 불만을 또 거기다 얹어서 얘기를 조금 해주시는데요. 너무 멀리 가니까요. 공연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 이미 이제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공연은 영국의 쇼케이스를 진행한 거죠. 아니 근데 네. 뮤지컬 제목이 네. 윌리엄 이거 딱 영국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영국에서 공연한 쇼케이스가 뭐 처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의미 부여를 제가 하냐면 제목이 인사이드 윌리엄이잖아요. 네. 이 제목에 나오는 이 윌리엄, 이 영국 느낌의 윌리엄, 이 느낌이 네. 영국의 대문호 네. 윌리엄 세익스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자랑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렇죠, 자랑이 그렇죠. 대문호니까. 그럼요. 이제 이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BTS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그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맥베스나 이런 거를 정식으로 공연한 팀들은 많았지만 뭔가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하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도 어떻게 볼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예. 궁금하게 된 거죠. 재밌네요. 또 이렇게 인연이 닿고 또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만드니까 관심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30분짜리 쇼케이스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도 보고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영미권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작품의 영어 대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작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난번에 마리 퀴리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그건 폴란드에서 맞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우리 그 학창 시절엔 퀴리 부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근데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예, 폴란드에 가서 마리 퀴리 공연을 했고 폴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 보고 기립박수를 치고 근데 이건 역사적인 인물인데 저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로 공연들이 네. 제작사들이 뭐 우리 작품 사갈 만한 나라 걸 하나씩 다 개발해가지고 일단 세계적인 나라들 나라의 도시별 위인들 한 명씩 뽑아다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근데 그런 작업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위인들의 이야기 말고 그 숨겨진 이야기들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우리 겉돌 지금 엉뚱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한 겁니다. 인사이드 윌리엄 예. 어떤 작품인지도 설명 작품 좀 얘기요? 해주세요. 그러네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네. 이 작품이 개발이 됐는데 2021년에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 시놉시스가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좀 그 얘기가 돌았을 때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 시놉시스만 들었는데도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시놉시스는 굉장히 짧잖아요. 예. 문장 몇 문장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인사이드 윌리엄 그게 무슨 작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그렇죠. 1분 안에 풀어봐.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얘기만 딱 들었는데 저도 얘기 듣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왜 니네가 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불어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놉에 어떤 얘기가 써 있길래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놉시스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 있는데 우리 진행자님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그래도 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쓴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를 죽인 숙부 이 숙부를 복수하기 위한 이야기. 네. 바로 햄릿이죠. 네. 그리고 그 절대 이어지면 안 되는 두 가문의 이어질 수밖에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 두 가지 이야기만 아시면 되거든요. 뭐 그럼 뭐
상식이니까 거의. 그렇죠. 그죠? 예.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 그 정도는. 이건 모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요 내용만 아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뮤지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이 셰익스피어가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설정상. 네.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사실 셰익스피어는 작품을 이제 히트를 칠 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작품이 내가 이번에 쓰는 작품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결국 이번에는 이대로만 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작법서를 보고 예. 그대로 따라서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예. 이러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두 작품을 집필하게 됩니다. 예. 그게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이 두 작품을 직접 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보여질 때는 햄릿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햄릿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면 극 중에 햄릿을 맡은 다른 배우가 딱 나와서 햄릿 톤의 발성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극은 속부에 대한 복수의 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극 저 한쪽 귀퉁이에서 예. 셰익스피어가 막 쓰고 있으면은 그렇죠.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쓰는 내용을 막 연기하고 정확합니다. 있다고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햄릿이다. 그러면 이제 햄릿이 딱 나가고 칼을 큰 거 차고 덴마크의 왕자 이러면서 나가고 이 연극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톤으로. 햄릿이 원래 그래요. 원래는 모르죠. 저희가 본 적은 없으니까. 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편에 다른 쪽 이제 집필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네. 줄리엣은 항상 로미오만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는 내용대로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 정도 설정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극중극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어떤 그 개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셰익스피어가 네. 모르겠어 그냥 바람이 좀 불었다고 하지 이렇게 멘트를 하기 딱 시작하면 네.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해요. 아. 근데 이 바람이 붙는데 하필 이 바람이 실제로 부니까 예. 셰익스피어가 작업하고 있었던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예. 이 두 작품의 원고가 바람에 날려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이 섞여요. 예. 그러면서 극 중에 나왔었던 햄릿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세 명의 배우가 막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 한 장소에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만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상한 상황극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줄리엣이 로미오를 안 좋아하고 햄릿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좀 뻔한 스토리죠. 그래요? 거기서 한번 꽈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 와버렸으니까 예. 당신은 누구냐? 나는 햄릿이다. 뭐 나는 로미오다. 나는 줄리엣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햄릿이 로미오를 딱 봤는데 로미오는 줄리엣과의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햄릿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덴마크의 왕자로서 그 숙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로미오의 미사옥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인이 되고 싶어해요. 줄리엣은 로미오만 바라보는 거였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칼을 보면서 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이 캐릭터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극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이제 이걸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죠. 요런 상황적인 코미디 그리고 이 안에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딱 여기서 잠깐 하고 이제 예. 광고 들어가듯이 음악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지금 숨이 가빠지고 있으니까요. 예. 음악 듣고 와가지고 얘기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방금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섞였잖아요. 네. 그중에 로미오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줄리엣을 사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셰익스피어가 쓰는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의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노래 주인공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 노래 길진 않은데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주인공 난 주인공이 좋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센터 욕심 하지만 누구도 날 시켜주지 않았지
난 주인공 하고 싶어 외모 빼곤 잘난 것이 없었기에 항상 내 포지션은 애매했었어. 내 인생 처음으로 갖게 된 기회 게다가 제목에 내 이름이 들어가 이 작품이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되겠지.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저기다! 저기요! 난 주인공이 좋아. 주인공. 난 주인공 하고 싶어. 주인공. 나 주인공 시켜줘요. 어떠한 플롯이라도 소화할게요. 잘생긴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다면 난 주인공. 주인공. 난 주인공. 그래 넌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이 좋아. 인공.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가운데 주인공이란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뮤지컬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 저기다 이거 저는 한번 중간에?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 숨소리가 그냥 넘어갔네요. 이게 좀 맨 마지막에 박수 소리도 살짝 섞여서 녹음돼 있는데 이게 아마 공연 실황일 거거든요. 이게 그 설정이기도 하고 실제로 배우들이 숨가빠서 하는 소리이기도 하는데 약간 주인공 넘버잖아요. 네. 요즘에 아이돌 노래 끝나고 나면은 그 엔딩 그렇죠,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그 관객들을 몰입감을 확 주니까. 게다가 소극장이어서 네. 관객들이 배우들이 땀 흘리면서 부르는 걸 직접 본단 말이에요. 이건 힘이 예전에는 힘이 들어도 힘 안 든 척 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좀 덜 들어도 힘든 척 해주고 땀이 좀 굵은 땀방울이 흘러줘야 관객들이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우리 만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끝날 때쯤 돼서. 그렇군요. KBS 시사야 밤 11시 44분에 진행자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왜 그러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작품 만든 제작사 네. 뮤지컬보다는 연극에 더 집중을 해왔던 것이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불만이라고 맨날 제작사에 가서 얘기하는 건데 네, 왜요? 제작사가 이름이 연극열전입니다. 제작사 이름이요? 네, 이름 자체가 연극열전인데 자꾸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범위에 우리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오늘 낮에도 잠깐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예. 이 연극열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 내년이 2024년이 연극열전이라는 회사가 이제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꽤 더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 19년 전에 연극열전 처음 시리즈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유명했었던 연극 작품들을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게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거죠. 그럼 참 대단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워낙 공연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네, 뭐 그냥 배우들 거의 뭐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고 공연하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네. 아직도 그런 팀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힘든 시기를 다 겪었으니까 네. 거쳐오면서 성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떤 특정한 그 팬이 많은 어떤 스타가 공연에 나오면 그 스타가 공연에서 빠지면 팬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로 공연을 봐서 공연의 매력을 좀 계속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공연을 찾으시니까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나 하게 되는데 네. 연극열전이 갖고 있는 20주년의 공연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이런 이벤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 약간 소통의 이벤트 같은 느낌이어서 원래 뭐 단골 사회자시니까 그런 네.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선정된 작품이 연극 마우스피스, 뮤지컬 웨이스티드, 연극 킬러로지, 연극 보이지 않는 손, 연극 렁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작품을 2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 2, 3년 사이에 차례대로 올리려고 이 제작사가 준비 중이에요. 그걸 다시 올린다고요? 예. 관객들이 원한다면 20주년을 맞이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벤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제작사의 그 관객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예. 그런 이벤트인 거죠. 근데 이제 관객들 좋아하겠는데요. 엄청
좀 반가운 소식이죠, 이벤트로. 네. 그리고 이제 이 제작사 자체에서 다시 올리고 싶은 공연 5개를 더 선정해서 예. 10작품을 2, 3년 사이에 이제 좀 차례대로 올리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제작사에서는 연극 M 버터플라이, 연극 톡톡, 연극 프라이드, 연극 킬미나우, 연극 웃음의 대학 이런 작품들을 지금 10작품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예, 뭐 대관해서 2, 3년이니까요. 당장 그래도 편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번 연극 올리려면 네. 이거 저 연습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은 꽤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공연하는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평균 잡고 네. 연습 기간도 2개월 정도 잡으니까 1년에 많아봐야 4작품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도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예, 10작품이니까는 2, 3년 사이니까 아마 텀을 둬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극 열전이라는 타이틀이 제작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공연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버텨오면서 그동안에 제작사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을 거고 그렇죠.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네.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으면 조금 덜 알려진 공연도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좀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 나더라. 뭐 이런 것처럼. 네네. 혹시 예전에 공연했던 건데 예. 근데 관객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다시 올렸는데 대박이 그러면 진짜 제작사 정말 좋죠. 너무 좋죠. 이게 공연이 제가 시사에 나와서 하는 큰 이유도 공연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는 게 그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이제 재연되고 사면되면서 그 전에 공연 봤었던 분들의 입소문이 이제 홍보 효과가 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다른 뮤지컬도 여러 가지 뭐 열전이든 페스티벌이든 어떤 기획 공연이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제작사도 그렇지만 예. 안영수 대표도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화석까지는 아니에요. 대학로에 20년 넘게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20년 넘긴 넘었는데요. 그 앞쪽에는 저 또 다른 쪽에 강남 쪽에 많이 있었고요. 대학로 쪽에서 공연을 많이 한 거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그 기간 동안 그 사실 이런 제작사들하고 함께 계속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네, 예전에 그 뮤지컬 열전, 그 연극 열전이라는 게 히트를 친 다음에 뮤지컬 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좀 이게 좀 깔아앉았던 분위기였는데 이걸 계기로 좀 많이들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니까 네.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극 무대를 쭉 이렇게 편수들이 이어져서 시리즈처럼 올라가면 네. 그거 하나씩 이렇게 보는 재미.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격파하는 재미 그런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겠다 네, 싶은데요. 격파하시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공연 팀들에서 모든 공연을 다 본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도 주고 이런 마케팅이 괜찮네요. 뒤따라오겠죠. 네. 굿즈 같은 것도 좀 모을 수 있게 하고. 그건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들어볼 거 어떤 건가요? 네, 그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에서 이 캐릭터들이 스스로 진짜 자기 의지로 원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모두 꿈꾸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또 제목답게 파라다이스라는 넘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날씨 큰 파라다이스. 네. 네. 자, 무엇이든 모르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가운데 파라다이스 파트 2라는 넘버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스코틀랜드로! 천 개의 마음을 가진 작가 나는 주인공 그 마음으로 펜을 잡아 나를 알아 별들을 바라보는 우리 나는 마치 한 송이 꽃 같아 나는 꽃 화려한 절정에 이르며 시들어 그 찬란했던 순간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지 파라다이스 내가 행복한 이곳이 파라다이스
언젠가 시들어버릴 꽃 한 송이라 해도 시간의 파괴 속에서 낮이 밤이 되어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겨울 산책입니다. 소로는 버스크라 불리는 인디언의 축제를 소개하면서 물건에 대한 현대인의 소유욕을 비판합니다. 한 마을에서 버스크가 열리면 새 옷, 새 냄비, 새 프라이팬은 물론 온갖 살림들이 꺼내지고 헌옷을 비롯한 모든 잡동사니들은 모두 모아져서 한꺼번에 태워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을 먹고 사흘간 단식을 한 뒤 마을의 모든 불을 끕니다. 단식 기간에는 모두가 식욕은 물론 모든 소유욕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버스크 나흘째가 되면 마을의 제사장이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마을의 광장에 새로운 불씨를 지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새로 수확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사흘 내내